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을 지원하는 미국의 해외 원조 예산안이 장기 표류 끝에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됐습니다. 북한 등 적국들의 러시아 지원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약 950억 달러 규모의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뒤 연설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포탄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동맹들에 대한 이번 지원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don't walk away from our allies. We stand with them. We don't let tyrants win. We oppose them. That's what it means to be the world's superpower and the world's leading democracy. 추가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에 대한 지원과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조항이 핵심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약 608억 달러 규모의 군사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약 264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타이완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안보 강화를 위해 81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북한 등 적국의 러시아 지원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전략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전략에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이란과 중국, 북한의 지원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은 지난 20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23일 상원에서도 가결됐습니다.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해외 원조보다는 남부국경보안 등 국내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지연된 지 약 반년 만입니다. 의원들은 북한 등 적성국 간의 연대와 러시아 지원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이번 지원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is guy is a brutal dictator, but it's led by him, Putin, the Ayatollahs in Iran, the terrorists in Iran, largest state sponsor of terrorism, the mini-me dictator, the North Korean dictator. They're all working together, Mr. President. They want to undermine our interests. They want to undermine the interest of our allies. Our partners and allies and the democratic values we hold dear are in real danger. That should be enough to compel us to act. But it's bigger than that. Iran, China, even North Korea are helping to supply Russia's desperate war machine.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사용 감시를 위한 거부권 이니셔티브 결의안 채택 2주년을 맞아 거부권 남용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일부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남용으로 인해 북한 등 국제안보 위협에 대한 집단적 대응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거부권 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의를 주재한 데니스 프랜시스 유엔 총회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무분별한 거부권 사용을 비판했습니다.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사용으로 인해 북한의 안보 위험 문제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동 문제 등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At this precarious time of heightened geopolitical tensions, and when ongoing and emerging crises demand our urgent and decisive action, it would be a derogation of our duty as the General Assembly if we stood idle and allowed unrestrained use of the veto to paralyze not only the Council itself, but the United Nations' ability to respond efficiently to questions of peace and security. 프랜시스 의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유엔의 적절성에 대한 의무는 더욱 커질 것이며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집단적 행동의 실패로 인식돼 유엔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막고 최근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하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The veto caused the loss of the UN monitoring mechanisms on the enforcement of the Council'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t also tarnished the Council's authority by silencing the panel's future reporting on veto-wielding members' own unlawful procurement of weapons from the DPRK. This is why the Republic of Korea is deeply disappointed by the veto of March 28th.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은 이날 총회에서 거부권 제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침략에 대한 안보리의 논의를 고의적으로 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임이사국이 분쟁에 직접 연루된 경우 거부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냐는 신중한 거부권 활용을 위해 거부권 행사 시 다른 상임이사국 또는 선출직 이사국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대안 제안을 수반해야 한다는 건설적 거부권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이 같은 제안에 반발하면서 거부권이 없다면 안보리는 모호한 결정에 도장만 찍는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거부권 이니셔티브 결의안도 채택 이후 2년간 아무런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유지의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한 연합훈련이 지역 정세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주장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일축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BOA의 관련 질문에 북한의 비난에 대해 논평할 게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과 한국 및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 또 영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대한 우리의 의지에 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없으며 미국은 남북 간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한국 측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7공군도 24일 BOA의 관련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인 연례 미한 연합현대군 종합훈련은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해 고안된 전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며 다른 국가를 위협하거나 도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에 실은 담화에서 미한 연합공중훈련을 지목하고 올해 들어 미국이 하수인들과 함께 벌인 군사연습은 80여 차례, 한국 괴뢰들이 단독으로 감행한 훈련은 60여 차례나 된다면서 지역 정세 악화의 주범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국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참패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외교안보 정책 변화를 요구하겠지만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 속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은 국익에 부합한다는 데에는 인식이 다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IA 중앙정보국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번 총선 이후 한국의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개혁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대담하게 나설 것이지만 윤 대통령은 기존의 외교안보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야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포용 정책,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저항, 미국 정책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 등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겠지만 이런 정책은 2018에서 2019년 미국과 한국의 대북 외교 실패 이후 북한 정권의 대화 중단과 위협, 도발 증가로 인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와 상관없이 국익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President Yoon, I think as a non-traditional politician, has done what he thought was in the country's best interest, regardless of what public opinion polls or his popularity results would show. So he believes that it's in South Korea's strategic interest to align itself
with democracies rather than dictatorships in the Indo-Pacific.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의 윤 대통령이 미국과 더욱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긴밀히 연대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도 긴밀한 제휴를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고 일본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도 보다 균형 잡힌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파트너십, 북중러 삼각축의 부상, 유엔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지지, 한국을 위협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 등은 윤석열 정부가 채택한 확고하고 원칙적인 입장의 지혜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한국이 중국과 균형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조약 동맹이고 북한은 한국의 멸망과 북한 체제 하에서의 폭력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더 이상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고 있고 추가 대북 제재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번 총선에서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의제를 저지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석 수와 입법 수단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국내 정책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민주당 등 야권이 일본과 중국, 북한, 그리고 경제안보 정책 등 윤석열 정부와 정책적 차이가 가장 첨예한 주요 대외 현안에 대한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는 강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야권이 이를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한반도 국장은 정당과 이념, 행정부를 초월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에서 2019년 남북, 미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미한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했지만 북한은 2019년부터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계속 발사하는 등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안보 상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외교안보 정책에서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m certain that, regardless of who, is in charge in the National Assembly or even who wins the next ROK presidential election, the U.S. and ROK can work through these issues.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 공방이 있겠지만 국가안보 관련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국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원한다면서 북한을 억제하고 미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 중인 스티븐 와이팅 미국 우주사령관이 북한의 위성과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와이팅 사령관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분명히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우주에 대한 열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나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미한일 3국 모두 미사일의 경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국가 지도부와 군대, 국민들에게 경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위한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이팅 사령관은 앞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한국에 머물면서 김명수 합참의장 등 한국군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미사일 방어와 우주자산 통합 등 양국 안보 현안과 한반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23일 주한미군 공보실이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세계 155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2023-2024 연례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 탄압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4일 발표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표현의 자유 침해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북한에서는 정부를 비판하거나 북한이 말하는 반동적 사상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등 정부의 완전 통제가 완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을 비롯한 정부들은 정당한 표현을 범죄화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법과 규정을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와 관련된 모든 부당한 수사나 기소를 중단하며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가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아동을 포함한 강제 노동이 북한 정권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4일 오후 중국 상하이에 도착해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상하이에 도착한 뒤 니콜라스 펀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 등과 함께 상하이 경기장에서 열린 농구 경기를 관람했으며 25일에는 경제계 지도자들과 만나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26일에는 베이징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할 예정이며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면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과 정부기관에 대한 이란의 사이버전 활동과 연관된 회사 2곳과 개인 4명에 대해 제재 조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3일 보도자료에서 해외 자산 통제국이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사나 사이버 전자사령부를 위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연루된 회사와 개인들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권한 없이 기밀 자료에 접근하는 스피어피싱이나 악성 코드 등을 심어 공격 대상 전산망의 원격 비밀 통로를 만드는 멀웨어 공격을 포함한 사이버 작전으로 12곳이 넘는 미국 기업과 정부기관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란의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들은 조직적이고 다각적인 임무로 미국 기업들과 정부기관들을 계속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범정부 차원의 접근 방식을 계속 활용해 이 같은 사이버 행위 조직망의 활동을 폭로하고 와해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거처를 옮기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 텐트 4만 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미국과 민간인 보호 조치에 대해 논의한 끝에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서 거처를 옮기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 개당 10명에서 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 4만 개를 구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라파에 하마스의 마지막 주요 거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지상전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라파에는 전쟁을 피해 임시 이주한 팔레스타인인 100만여 명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은 23일 이스라엘의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과 가자지구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헤르조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제적 노력 등 미국 행정부의 변함없는 약속을 강조했으며 가자지구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해 거듭 깊이 우려하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인도적 지원의 흐름을 늘리고 안전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내 에너지 산업 시설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24일 러시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 야노킨 스몰렌스크 주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 지역이 다시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지역 내 에너지 기반 시설이 피격당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서쪽으로 360km가량 떨어진 우크라이나 인접 도시 스몰렌스크는 지난 20일에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통신은 또 러시아 남서부 리페츠크 지역의 이고르 아르타모노프 주지사도 드론이 산업단지에 떨어졌다면서 해당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23일 영국의 그랜트 셉스 국방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발표한 5억 파운드, 약 6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